안녕하세요. 브레인업TV입니다. 브레인업TV는 아이들의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질환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방신경정신과 박사이자 한의사인 전영호입니다. 오늘은 ADHD 왜 이렇게 많을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좀 많아서 이번 편만으로 다 끝나지는 못하고 한 두 편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ADHD 애들이 좀 있기는 했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많진 않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제일 흔한 반론이 ADHD란 거는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약을 많이 팔려고 과잉 진단 혹은 일부러 만들어낸 질환이다. 혹은 현대에 와서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해로운 거를 많이 먹다 보니까 ADHD가 더 많이 발생한 것이다. 혹은 미국에서 그런 대규모 실험을 한 데이터가 있었어요. 실제로 환경오염된 지역과 아닌 애들 갖고 비교했을 때 환경오염이나 유해물질 섭취가 ADHD의 원인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굉장히 설왕설래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죠. 사실 이 부분은 전문가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정신과학이라는 것이 자기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가 좀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이 학계는 굉장히 좀 좁아서 사제 간의 관계, 선후배 간의 관계로 다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 어떤 스승이나 선배의 견해에 반대되는 혹은 다른 견해를 밝히기가 좀 많이 힘든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도 제가 무슨 실험을 해서 데이터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ADHD를 오랫동안 진료를 하다 보니까 임상적으로 느꼈던 바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점은 참고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상에서 진료를 할 때 ADHD 아동이 과거보다 증가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는 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ADHD 즉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는 이 분류상으로 신경발달장애의 한 부류가 들어가고 그 신경발달장애에는 대표적으로 지적장애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같은 것들이 같이 속합니다. 사실 복잡하게 말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줄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ADHD, 지적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다 신경발달장애란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태어날 때부터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질환이라는 겁니다. 즉 정상인 멀쩡한 아이가 유치원에 입학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ADHD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원래 갖고 있었던 ADHD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생활에 불편해지고 여러가지 문제점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기는 주로 단체 생활을 시작하는 시기하고 묘하게 겹칩니다. 그런데 인간의 유전자는 금방 바뀌지가 않습니다. 유전자가 바뀌는 데는 진화학적으로 만년, 10만 년 정도가 걸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ADHD는 1000년 전인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확률로 태어납니다. 지적장애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은 주변에 ADHD 아동을 흔히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그 ADHD를 미세 뇌기능 장애라고 표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용어를 들어보았을 때 아주 ADHD를 잘 표현한 단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과 같은 어떤 고등생물, 대뇌 피질이 풍부하게 발달된 이런 포유류인 인간은 10개월이나 되는 짧지 않는 임신 기간 동안 뱃속에서 많이 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나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부족한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즉 원래부터 미성숙한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죠. 제대로 걷고 의사 표현을 하는 데는 몇 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임신 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오류로 뇌는 조금씩 손상을 입습니다. 그 손상을 입는 확률은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백인종이나 황인종이나 대동소이합니다. 그 손상이 많이 심하면 기형아로 출생하게 되고 그것이 언어나 사회성에 관계된 내부위의 손상을 입으면 자폐아가 되고 주로 인지기능에 관계되는 내부위의 손상을 입으면 지적장애가 되는 것이고 주로 사람의 판단이나 충동 조절에 관계되는 내부위인 전두엽의 손상을 입으면 ADHD 아동이 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ADHD는 지적장애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비해서 그 손상된 정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미세 뇌기능 장애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장애를 입으면 그 장애는 그대로 확정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 몸에 상처가 생기면 어느 정도는 복구하고 회복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세한 뇌기능의 어떤 장애는 시간이 흐르고 아이가 커가면서 점점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애들이 어렸을 때는 저래도 나중에 크면 다 좋아진다라고 말씀하셨던 거는 어려서 ADHD가 있던 아이들도 나중에 크면 좋아지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ADHD의 정도가 심한, 즉 뇌기능의 장애 손상이 심한 ADHD는 다 낫지 못하거나 흔적이 남아서 일부는 성인 ADHD까지 가겠죠. 그런데 지금은 ADHD 아동이 예전처럼 빨리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즉 ADHD가 예전보다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ADHD가 예전보다 저절로 잘 낫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ADHD 아동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왜 ADHD가 저절로 잘 낫지 않을까요? 우리가 손가락에 상처가 생기면 이걸 이제 물에 들어가지 않고 감염되지 않게 덧나지 않도록만 관리 잘하면 저절로 낫잖아요. ADHD도 마찬가지입니다. ADHD가 저절로 잘 나을 수 있는 환경이 예전보다 잘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ADHD가 잘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수면, 운동, 전자기기, 그리고 유해물질입니다. 수면, 그 미성숙한 상태로 깨어나는 인간의 뇌는 낮에 어떤 적절한 자극을 받고 밤에는 그 자극을 바탕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내가 회복하고 성숙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점차 늦어지는 수면으로 인해서 뇌가 안정적으로 성숙하고 회복되는데 방해가 됩니다. 또한 ADHD 아동은 원래부터 에너지가 많아서 이렇게 운동을 통해 에너지를 발산함으로써 뇌기능의 회복을 돕는데 현대 들어서 점점 육체 활동이 부족하다 보니까 뇌의 안정적인 회복에 방해가 되죠.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부모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애가 운동을 하니까 너무 흥분을 해서 도리어 애가 더 방방 뛰더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전자기기, 요즘은 정말 다양한 전자기기를 너무나 이런 나이에 너무나 많이 사용하죠. 뭐 다 그래 하다 보니까 그것이 비정상적이라는 걸 잘 모르는데 미성숙한 인간의 뇌는 그러한 전자기기의 사용은 정말 지나친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또 그것도 좋지가 않고요. 현대생활에서 그 피할 수 없는 유해물질, 뭐 이런 화학물질 이런 것들의 섭취는 당연히 어떤 뇌의 성장과 회복에 방해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이 일찍 재우고 운동 많이 시키고 뭐 전자기기 못하게 하고 유기농 농산물만 먹으면 ADHD가 낫느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로 ADHD가 낫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이외에 다른 이유가 몇 가지 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ADHD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ADHD는 똑같이 발생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ADHD의 자연적인 회복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ADHD가 많은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브레인업TV 전영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